한부모 아빠이자 최고 경영자인 나타니얼 카터는 아침부터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 새벽 5시 30분, 쩌렁쩌렁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그의 비서는 오늘 열릴 중요한 이사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재차 알리고 있었다. 남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긴급한 이메일에 대응하느라 숨 쉴 틈도 없던 그는 4살 된 딸 릴리를 보육원에 데려갈 준비조차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결국 뉴욕에 붐비는 거리를 시커먼 아우디로 간신히 뚫고 가면서 룸미러월, 거울을 통해 뒷좌석에 앉은 릴리를 쓱 보았다. 릴리는 작은 손으로 토끼 인형을 꼭 쥔 채 조용히 흥얼대고 있었다. 릴리야, 도착했어. 나타니얼이 보육원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다. 릴리는 눈을 깜박거리며 낯선 건물을 바라봤다. 그런데 아빠, 여기 내 학교 아니야. 하지만 나타니얼은 릴리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곧 있을 화상회의 생각으로 가득했고 정확히 10분 뒤에 시작될 전화를 놓칠 수 없었다. 알아. 딸, 오늘은 새 곳이야. 재미있을 거야. 그는 릴리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며 빠른 목소리로 달랬다. 그리고 아이 눈앞에 들이온 곱슬머리를 살짝 넘겨주며 말했다. 분명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릴리는 문 앞에 붙은 리틀 원더스 보육원이라는 알록달록한 간판을 힐끗 보더니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혹시 내가 여기 싫어하면 어떡해? 나타니얼은 릴리의 이마에 빨리 입을 맞추고는 바삐 돌아서며 말했다. 그럴 리 없어. 잘 지낼 거야. 릴리 그리고 직원에게 딸을 건네주면서 다시 차로 뛰어갔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전혀 몰랐다. 아멜리아 브룩스는 늘 어린아이들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 믿었다. 그래서 토끼 인형을 끌어안은 채 리틀 원더스 보육원으로 들어온 릴리 카터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여기에 올 예정이 아니었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릴리 이름이 등록 명단에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아이를 데려온 남성이 서류 한 장 확인도 하지 않고 거의 달아나듯 떠났다는 것이다. 미간을 찌푸린 아멜리아는 릴리에게 다가가 앉았다. 안녕, 귀여운 아가. 이름이 뭐니? 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릴리 카터. 아멜리아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가 분명 불안해 보였다. 릴리구나. 사실 오늘 너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진 않았어. 혹시 내 선생님 이름 알고 있니? 릴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토끼 인형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아멜리아는 비상 연락망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몇 번이나 걸어도 상황은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고위직 부모들은 종종 이런 식이었다. 누군가가 알아서 다 해주리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곤 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아멜리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랑 지내면서 아빠가 다시 오시면 이야기해보자. 어때? 릴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아멜리아는 하루 종일 릴리와 함께 지냈다. 미술놀이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점심시간에는 릴리가 혼자 밥 먹기 싫어하자 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오후가 되었을 즈음 릴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아이들과 즐겁게 뛰놀게 되었지만 아멜리아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조금 뒤 찾아올 릴리의 아빠와 마주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복잡했다. 저녁 무렵 나타니얼은 다급한 걸음으로 리틀 원더스 보육원에 들어섰다. 마지막 회의를 겨우 마쳤을 때 낯선 번호로부터 온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고서야 사태를 알았기 때문이다. 카터 씨, 여기 리틀 원더스 보육원의 아멜리아 브룩스입니다. 따님께서 아침에 저희 시설에 잘못 오셨어요. 연락드리려 했는데 계속 닿지 않아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즉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비서는 분명 전날에 릴리를 다른 보육원에 보내도록 준비해두었다고 보고했는데. 그런데 막상 보육원에 들어오니 릴리를 돌봐준 여성, 아멜리아가 팔짱 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엔 분명 실망과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다. 릴리는 잔뜩 토라져 있었다. 아빠, 나 잘못된 학교에 놔두고 갔어. 나타니얼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사과했다. 그래, 아빠가 실수했어. 미안해. 릴리는 볼이 부풀어선 근데 난 여기 좋아하다고 툴툴댔다. 그제야 아멜리아가 목소리를 냈다. 당신이 나타니얼 카터 씨인가요? 전화도 안 받으셨던 그분, 그녀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다. 나타니얼은 미간을 찌푸리며 계속 회의가 있어서 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피하지 않고 직언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왜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고 겁먹은 채 있던 어린아이를 달래야 했어요. 카터 씨,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딸아이가 필요한 순간에도 전화를 못 받으신 거죠? 낯선 죄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자 나타니얼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응했다. 어쨌든 따님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전히 사고였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자 아멜리아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야겠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아동보호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나타니얼은 순간 턱이 굳었다. 아무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기에 반박하려 했지만 그때 릴리가 아멜리아의 손을 살짝 잡았다. 어린 딸이 아멜리아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타니얼의 마음속 무엇인가가 달라졌다. 릴리가 이 여자를 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아가 좋아하고 있었다. 몇 년 만에 나타니얼 카터는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아멜리아 브룩스는 그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일한 여인이 되어버렸다. 리틀 원더스 보육원을 나오자마자 릴리는 차에 타기도 전 아빠, 나 내일도 여기로 오고 싶어 라고 강하게 말했다. 나타니얼은 딸을 어린이용 카시트에 태우며 고개를 저었다. 릴리야, 여긴 너 다니던 곳이 아니야. 내 원래 학교는 저쪽 도시 반대편에 있잖아. 그러자 릴리는 볼을 부풀리며 투덜거렸다. 난 여기 좋아. 아멜리아 선생님이 좋아. 나타니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도 좋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다니던 보육원에도 친구들이 있잖아. 하지만 릴리는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아멜리아 선생님은 나랑 같이 놀아주고 내가 좋아하는 책도 2번이나 읽어줬어. 나타니얼은 눈을 살짝 굴리며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 아멜리아 브룩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녀가 자신의 딸을 잘 챙겨준 것은 알겠지만 똑 부러지게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모습도 생생했다. 그런데도 릴리가 그곳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릴리를 재우면서 딸이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자 결국 하루만 더 라는 릴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하루 정도쯤이야. 큰 일은 없겠지. 그렇게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타니얼은 다시 리틀 원더스 보육원을 찾았다. 환하게 웃는 릴리를 이끌고 문 안으로 들어서니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놀던 아멜리아가 그를 보고 살짝 놀란 눈빛을 보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오시다니요. 아멜리아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다. 나타니얼은 넥타이를 다듬으며 딱딱하게 대꾸했다. 릴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멜리아는 미소 지었다. 역시 똑똑한 아이네요. 그는 무슨 반응을 하려 했지만 릴리는 벌써 놀이 구역으로 달려가 버려 둘만 덩그러니 남았다. 어색한 공기가 잠시 흘렀다. 그리고 나타니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며칠만 더 다니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멜리아는 팔을 살짝 모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절 믿으시겠다는 건가요? 나타니얼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딸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 딸은 당신을 믿는 것 같으니까요. 아멜리아의 표정 어딘가 미묘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나타니엘은 매일 같은 시간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딸을 데려다 주었다. 아멜리아에게 건네는 말은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늘 주변을 잘 살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본 아멜리아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일찍 보육원에 도착했는데 마침 아멜리아가 아이들과 함께 원형으로 둘러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릴리는 아멜리아 옆에 찰싹부터 잘 자요 달님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아멜리아는 단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반응을 이끌고 있었다. 나타니엘은 문가에 멈춰서서 낯선 감정이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야기가 끝나고 릴리가 그를 발견하자 아빠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다. 아멜리아도 그제야 시선을 돌렸는데 그 눈동자엔 예전처럼 날선 기색이 아닌 잔잔한 이해심이 엿보였다. 나타니엘은 갑작스레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미묘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 후에도 나타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보육원에 일찍 도착하는 일이 잦아졌다. 마치 우연한 척 시간을 맞추는 듯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그녀를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서자 아멜리아는 괴물들이 사는 곳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릴리는 아멜리아 품속에 폭 파묻혀 안온하게 듣고 있었다. 나타니엘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문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멜리아가 릴리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살짝 정리해주는 모습, 릴리가 아멜리아의 체온에 기대어 세상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 작은 광경이 나타니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다. 지금껏 그는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나타니엘이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릴리가 아멜리아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이가 아멜리아에게 몸을 맡기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고 아멜리아는 무심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부르듯 낮은 목소리로 흥얼대고 있었다. 나타니엘은 걸음을 멈춘 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지난 4년 동안 홀로 릴리를 키우며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해주려 했었지만 어쩌면 릴리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건 이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엄마의 따뜻한 품,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편안함. 그는 그제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딸이 괜찮다고 믿으려 애써왔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묘한 갈증이 일었다. 나도 저런 따뜻함이 그리웠나. 감정이 복잡해진 나타니엘은 그날 밤 마치 일에 집중하려 애쓰듯 서재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런데 자꾸만 아멜리아가 떠오르는 걸 어찌할 수 없었다. 딸을 돌보는 모습, 자신에게 스스럼 없이 쓴소리를 하던 모습, 그리고 드물게 보였던 따뜻한 눈빛까지. 결국 그는 충동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아멜리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교통사고로 브룩스 가족 전원 사망. 외동딸만 생존. 나타니엘은 기사를 읽으며 숨을 고르게 쉬려 했지만 눈앞이 어지러웠다.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 전부를 잃은 아멜리아가 그 상처를 견디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만들어 왔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왔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비틀린 듯 아팠다. 그것이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점점 커져가는 감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기 스스로 아멜리아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약점이라 여기는 사람이었다. 마음을 열어버리면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아멜리아는 금세 알아차렸다. 나타니엘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날이 갈수록 나타니엘의 태도는 분명 달라졌다. 아침에 보육원에 오면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바로 사라졌다. 전에는 릴리가 노는 모습을 잠시라도 지켜보곤 했는데 이제는 1분이라도 더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멜리아를 볼 때면 유난히 시선을 피했다. 사실 그녀는 이유를 몰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기도 했다. 나타니엘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아멜리아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았다. 아픈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붙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그래서 그녀도 대응했다. 그가 거리를 두려하면 그녀 역시 한 발 물러났다. 퇴근 시간이 되어 나타니엘이 올 듯한 타이밍이면 괜히 자리를 피했고 최대한 얽히지 않으려 조심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굳이 다가가서 다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변화를 예민하게 느꼈다. 바로 릴리였다. 어느 날 오후, 릴리는 아멜리아의 스웨터 끝을 살짝 잡아당겼다. 아멜리아 선생님. 근데 왜 아빠는 선생님 보면 안 웃어요? 전에는 보면서 웃었는데 가멜리아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아이에게 티내지 않으려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요즘 좀 바쁘신가 봐. 릴리야. 그러자 릴리는 입을 삐쭉 내밀며 말했다. 그런데 아빠도 슬픈 표정이고 선생님도 슬퍼 보여. 아멜리아는 뭐라 답해야 할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른들이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사실 서로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현실을 아이에게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그녀는 부드럽게 릴리를 안아주며 괜찮아. 릴리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고 달랬다. 그날 밤, 나타니엘은 릴리의 침대 곁에 앉아 아이를 재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릴리가 충격적인 질문을 꺼냈다. 아빠는 아멜리아 선생님을 사랑해. 나타니엘은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4살짜리 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다니? 무슨 소리야? 하고 얼버무리자 릴리는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 아빠, 전에는 선생님 보면 웃었는데 요즘은 하나도 안 웃어. 아멜리아 선생님도 슬퍼 보여. 나타니엘은 고개를 떨구었다. 딸이 자기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자신은 이미 아멜리아에게 마음이 기울었지만 그 감정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릴리가 그런 껍데기를 단번에 깨버린 것이다. 결국 그는 작은 목소리로 아빠가 잘못했어. 릴리야 하고 인정하며 아이 이마에 입맞춤했다. 뭘 잘못했는데? 릴리가 눈을 비비며 되물었다. 나타니엘은 릴리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아빠가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알려줘서 고마워. 우리 딸. 다음 날 아침, 나타니엘은 회사를 가지 않았다. 대신 곧장 리틀 원더스 보육원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놀던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보육원의 한가운데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아멜리아가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타니엘 씨,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곧장 말했다.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아멜리아는 잠시 아이들을 둘러본 뒤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하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타니엘은 고개를 저었다. 아뇨. 여기가 좋아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공개 장소에 아멜리아도 당황했지만 나타니엘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에 들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고 도망쳤죠. 아멜리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나타니엘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무서워했던 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을 놓치는 게 더 두려웠던 거죠. 아멜리아는 숨을 삼켰다. 나타니엘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그의 시선에는 솔직함이 가득했다. 아멜리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육원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멜리아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그에게서 들려오는 고백이 너무나도 진심이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답처럼 들렸다. 마침내 그녀는 웃으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바보 같아요 하고 말했다. 네, 나타니엘이 반쯤 어리 빠진 표정으로 되묻자 아멜리아는 웃음을 머금은 채 그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기며 작게 속삭였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니, 정말. 왜 이렇게 늦었죠? 나타니엘은 그녀를 껴안으며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하고 대답했다. 순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릴리는 달려와서 두 사람을 끌어안았고 아멜리아와 나타니엘은 그 작고 포근한 아이 품을 함께 끌어안았다. 그 뒤로 리틀 원더스 보육원에는 더 밝은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나타니엘과 아멜리아는 서서히 서로의 세계에 안착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타니엘이 보육원에 들어서자마자 릴리가 신나게 소리쳤다. 아멜리아 선생님! 아빠가 깜짝 선물이 있대요. 아이들을 뒤로하고 아멜리아가 의아한 듯 나타니엘에게 다가갔다. 또 무슨 일인가요? 그러자 나타니엘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멜리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이들은 작은 입을 틀어막은 채 두근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상자 속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아멜리아 브룩스, 나타니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렸다. 1년 전, 나는 딸을 잘못된 보육원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평생 찾던 맞는 곳이 되어줄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 사랑을 깨닫도록 해줬습니다. 아멜리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내가 두렵고 약해질 때도 당신은 늘 따뜻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느껴요. 아멜리아, 나와 결혼해 줄래? 보육원 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지만 아이들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교사들도 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입을 가린 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히 네예요. 나타니엘은 기쁜 표정으로 그녀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서서 힘껏 안아주었다. 릴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다. 우리 가족 된다 하고 외치는 릴리를 보며 나타니엘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린 이미 가족이었어, 릴리야. 그리고 1년 뒤, 바닷가 별장 뒤뜰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멜리아는 나타니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둘은 아름다운 해변 결혼식을 올린 뒤 잠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멀리 모래사장에서 릴리가 갈매기를 쫓으며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멜리아는 볼록해진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나타니엘이 눈치채고는 사랑스러운 미소로 물었다. 움직여. 아멜리아는 행복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조금 전부터 계속 꼬물거려. 아들일의 나타니엘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부드럽게 뱃속 움직임을 느끼며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이라니, 일리에게는 이제 곧 동생이 생길 것이고, 그 작은 생명은 이들의 가족을 더욱 완성해 줄 것이다. 나타니엘은 아멜리아를 꼭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이란 걸 회피해왔던 과거가 무색하리만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이 주는 행복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한때 잘못 찾아간 보육원에서 시작된 우연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멜리아 브룩스에게도, 나타니엘 카터에게도, 그리고 릴리에게도 이 사랑은 운명처럼 다가온 기적이었다.